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5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로 이제 가야죠. 좀 재밌으시라고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 배우님의 아주 묶고 더블로 우리도 더블로 갑시다. 묶고 더블로 가보죠. 연결 리스트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중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는 게 있으면 이 노드에 이제 포인터 변수 하나를 넣어서 얘가 다른 노드 하나를 가리키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포인터를 하나 더 둬가지고 이 앞에 노드도 가리키게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중, 그러니까 포인터가 두 개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래서 보통은 이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싱글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오류도 좀 내고 그랬는데, 이게 싱글이 더 어려워요, 이중보다. 여러가지 잘 생각해 보면은 싱글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이중으로 가면 더 쉽습니다. 왜? 일단은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이중 연결 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인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 포인터 하나하고 이 뒤를 가리키는 넥스트 포인터 하나에서 두 개인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하나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둘을 더해 가지고 만든 것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싱글 링크드 리스트 두 개를 중첩하고 합성한 다음에 하나로 만든 개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액세스 할 때 헤드에서 테일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테일 로드라는 게 있겠지만, 테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뭐 싱글의 헤드와 똑같은 거죠. 방향성을 뒤에서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서 포인터 두 개를 쓰다 보니까 양방향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중 연결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인터가 두 개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반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더미 헤드하고 테일 넣잖아요. 이렇게 헤드, 여기 더미 헤드가 있고 여기 더미 테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노드를 두 개 집어넣게 되면은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에 일단 데이터가 하나라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헤드랑 테일을 제외하고 소위 데이터를 실제 들고 있는 노드는 그 어떤 노드도 앞으로 뒤로 노드가 없는 경우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헤드와 테일 때문에 무조건 앞에 프리비어스 노드와 넥스트 노드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노드 하나만 있더라도 이 포인터들은 결코 널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논리가 대단히 간단해져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싱글 링크드 리스트는 뭔가 찾으려면 그 앞 노드를 찾아야만 했잖아요. 왜냐면 그 노드에서 그 앞으로 가려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프리비어스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프리비어스 앞 노드를 가리키는 걸 같이 운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지만 더블로 가면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노드 하나를 찾았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죠.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좀 구현에 앞서서 뭔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항상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위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우리가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경험이라는 게 생겼죠. 그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내가 함수가 뭐가 필요할지 목록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서 뭔가 일단 그 전체 이제 그 목록을 날려주는,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릴리즈 리스트 함수가 있었죠. 프린트 리스트, find, delete 이렇게 다 있는데, insert at, head, tail 다 있었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그 init 리스트 해가지고 리스트를 초기화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length, 이게 뭐냐면은 이제 둘은 같은 함수예요. 사이즈라고 하든 length라고 하든, 이제 이거 뭐냐면은 두 놈 다 이제 그 개수를 반환하는 거죠. 개수, 노드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추가되면 한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삭제를 했으면 그럼 더 날아가서 없겠죠.
이런 걸 좀 기능이 필요로 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뭣도 있어야 되냐면은 제가 인설트 뭐 add, 헤드, 테일 이렇게 있는데 인설트 at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설트 add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덱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마치 배열처럼. 그러면은 뭐 insert at도 있고 이게 나왔으면 이제 get at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있는 걸 가져와라. 역시 인덱스가 날라오는 거고. 이런 함수도 있으면 좀 편할 거예요. 배열처럼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 보니까 장점은 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필요로 할지는 그건 생각해 볼 텐데 우선은 이제 우리는 지금 구현하려는 게 이제 스택하고 q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insert at이나 get at 같은 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중간에서 IO를 할 게 아니고 그 양 끝단에서만 하던가 한쪽 포인트에서만 할 거기 때문에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상수 정의가 필요할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언제 이제 많이 나오냐면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에러라는 게 있고 뭐 예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에러와 익셉션은 다르죠. 근데 뭐 어쨌든 이 경우 에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값을 정의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0이면 실패다, 뭐 마이너스 1이면 실패다, 0보다 크면 성공이다 라고 할지, 아니면 이 값을 열거형 상수 같은 걸로 만들거나 그래서 심볼릭 상수로 만들어서 코드의 가독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연결 리스트 그 자체, 그러니까 자료 구조하고 대상 자료를 이걸 분리할 거냐, 이건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이건 명확하게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요.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표현 대신에 컨테이너라는 표현도 그래서 많이 쓰죠. 자료라는 걸 담아두는 어떤 그냥 관리체계다. 그래서 컨테이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러 코드 정의 문제는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다. 열거형 상수 형태로 정의해도 되고 심볼릭 상수 형태로 어쨌든 만들어서 코드 가독성을 좀 높일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UI하고 자료 구조를 분리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싱 하는 게 뭐 CLI든 GUI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제어 체계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무조건 나뉘게 돼 있어요. 좋든 싫든 무조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요소를 분리시킬 방법을 찾아라. 근데 뭔가 해놓고 분리시키는 게 낫겠죠. 이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면 처음 개발할 때부터 아예 분리해서 설계하고 개발하겠지만,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역 변수를 필요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C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죠.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죠.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데, 요거다 보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뭘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은 코드 재사용이에요. 이 재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좀 효율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고, 특히 자료 구조라는 개념은 이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하나라도 해두면은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가 뭐가 됐든 이 구조로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하고 데이터 관리 대상 데이터를 분리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발전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코드를 리팩토링해 나가면서 성능을 좀 올린다거나 효용성을 더 극대화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사용성을 더 높여가지고 뭐 쓰기 좋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왜 얘기했냐면, 사실 이게 이제 그 C++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이게 전역 변수가 아니고 아마도 멤버 변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C++에는 객체라는 개념이 없고 그걸 기술하는 것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흉내를 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는 보려고 해요. 그런 식의 코드가 이제 뭐 리눅스 커널 같은 데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뭐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엔 일단 만들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코드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더미 헤드랑 테일은 반드시 이제 그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노드 자체를 선언할 건지 아니면 포인터만 만들 건지인데, 이게 사실은 포인터로 선언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 메모리 해제 같은 걸 할 때 여러 장점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노드의 개수를 저장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역 변수를 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겠네요. 뭐 이런 등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개발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뭐 이대로 바로 그냥 코드를 좀 작성을 하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뭐 프로젝트 만들고 하는 거를 지금 합시다. 뭐 다음에 미룰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자, 솔루션을 딱 만드는 것까지 한번 다 가서요,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빈 프로젝트 C++ 윈도우즈 콘솔 어플리케이션인데 빈 걸로 선택을 해야 CPP가 아니고 C로 만들 수가 있죠, 확장명을.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명은 이제 싱글이 아니라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그냥 바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성능을 극대화시킬 방법을 찾을 건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전역 변수 넣을 거냐도 넣을 거냐인데,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 집어 넣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요대로 한번 가봅니다. 요대로 가는데, 자, 프로젝트에다가 새로 뭐 항목을 하나 넣으셔야 되죠. 자, C++ 파일이지만 만약에 이제 .c라고 확장을 명시하면 C 컴파일러로 작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대로 자, 더블 링크드 리스트 .c라고 이렇게 .c라고 콕 집어서 입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메모리 IO 하다 보니까 이제 샵 include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해볼게요. std IO H 정도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string.h도 뭐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emulo.h 뭐 이런 거, 메모리 얼로케이션도 해야 되겠고요. 그죠? 아이고, 근데 그 메인 함수가 없으니까 빌드 했을 때 오류가 나네요. 자, 인티저를 여기 보면 여기 이런 오류 나니까 좋죠. 여기 딱 써 있잖아, 이런 거 없다고. 그죠? 이 콜링 컨벤션인데 호출 계약이야 뭐 안 써주면 다 저거니까 set declaration이니까요. 메인 쓰고 void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return 0 하시게 되면 이제 오류 없이 끝났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거고, 빌드 했을 때 딱히 문제될 거는 없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아까 함수들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자, 일단은 다 void의 void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void 자 init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void로 이거랑 쌍을 이루는 함수라 할 만하겠네요. release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찾아 넣거나 찾거나 삭제하거나, 근데 그 전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void로 일단 만들게요. insert add. 자, 우리 잠깐만, 저도 기억이 안 나네. 프린트 먼저 할까? 예, 프린트 먼저 합시다. 프린트도 써주긴 해야죠. 자, void 프린트 리스트 voi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insert add이 있을 텐데 insert add head부터 헤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nsert add tail이 있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뭐 우선은 이 정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find delete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void로 일단 할까요? void find node. 뭐 여기서 이제 이것도 void, 이게 함수 시그니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단은 void delete node 역시 void, 이런 함수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 했나요? length 얘기 안 했구나. 네, length 안 했죠. find 했고 length. 자, void 예를 들어서 get length 이런 함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함수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러면 될 것 같아요. return get siz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getSize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void getSize. 어차피 이제 그 이름만 다를 뿐 역할이 같을 거기 때문에 implementation은 한쪽에다가만 몰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시그니처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죠. 자, 우선은 우리 그 전역 변수를 어떤 걸 쓸 거냐라고 했는데, 우선은 뭐 이제 노드 구조체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ype def 노드 구조체죠. 그래서 이제 노드 구조체를 정의를 할 건데, 뭐 노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type def struct, 아이고, 네, 이렇게 노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캐릭터 포인터 하나만, 캐릭터 포인터를 멤버로 넣었었죠. 네, p sz 데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었었고, 그다음 노드에다가 이제 그 포인터가 두 놈이 들어가야 되죠. 더블이니까 struct 노드에 대한 포인터가 필요할 텐데, 처음에 이제 previous, 그 다음에 이제 next,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요렇게 이제 만들어 뒀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요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역 변수가 존재해야 되겠죠. 노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셔야 되는데, 지언더바 p 헤드 그 다음에 지언더바 p 테일에서 두 놈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인티저로 변수 하나 선언할까요? 지언더바 n 뭐 리스트, 그러니까 사이즈까지만 할게요. 사이즈.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갑시다. 이름을 짧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일단 생각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쭉 썼는데 init list라는 함수 있잖아요. 이거 뭐 할 거냐면은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 들어가는 변수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놈들이 되겠죠. 요런 것들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언더바 헤드랑 테일이랑 지금 어때요? 그냥 포인터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걔네들을 지언더바 p 헤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이거를 이제 그 에몰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size of 노드 이러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형이 안 맞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주긴 해야 될 텐데, 요거는 뭐 여기 뭐 사이즈 가지고 뭐 비교하네요 어쩌네.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런 거는 이제 워닝 떨어진 거는 몇 가지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헤드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일도 있어야 되겠죠. 형 변환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뭐 안 해줘도 컴파일러 오류가 이제 C다 보니까 잘 안 내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해주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언더바 n 사이즈라고 하는 건 0으로 소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노드에 뭐 데이터가 있냐, 아무것도 없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머나 여기다 포인터 안 썼네. 이렇게 써야죠. 그래야 포인터죠. 네,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냥 이래 놓읍시다. 네, 포인터를 여러 개 선언할 때는 이제 콤마 찍고 변수 이름 앞에 애스터리스크를 붙여야 되는데, 뭐 저도 틀리네요 맨날. 해놓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알려줘야 돼. 그때문에 에러 메시지 보고 찾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릴리즈 할 때는 시그니처에서 특별히 뭐 신경 쓸 건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프린트 할 때도 딱히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인서트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죠. 뭐냐면은 얘는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를 받아가지고 psz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거 붙여주면 좋죠. 왜냐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내용을 읽기만 하지 쓰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테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일 때 이거를 사실 인티저를 반환하면은 여러 장점이 있어요. 인티저를 반환하면 왜 장점이 있는지는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성공 실패 여부도 할 수 있지만은 인덱스 반환을 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리턴 0으로 다 세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노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하면 될 거고, 넘어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const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 psz 데이터, 찾으려는 데이터를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반환하면 되니까, 뭐 일단은 이거는 뭐 널로 해놓을게요. 널로. 어차피 0인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딜리트 노드가 있는데, 딜리트 노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티저로 반환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const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 psset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서 그거를 검색해서 찾아낸 다음에 지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찾아내는 게 일단 먼저일 거죠. 얘는 뭐 랩에서 볼 것도 없어요. 일단 그 노드 구전체에 대한 포인터 p 로드를 봤는데, 이때 이제 find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psset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그거 찾아낸 다음에 블라블라를 하겠죠. 이렇게 찾았냐 못 찾았냐 가지고 뭔가 할 거고, 그 다음 get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건 인티저 반환을 해야 되죠. 그쵸? return 얘는 뭐 할 거냐면 g 언더바 n 사이즈에 지금 전체 그 목록에 대한 값이 들어있죠. 이렇게 그냥 이 변수를 그냥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읽어도 되는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두시는 게 사실은 이제 객체지향적 코드로 갈 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뭔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 거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랭스가 getSize를 반환하니까 시그니처 똑같이 일치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코드 돌릴 생각부터 먼저 좀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본격적인 코드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개발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시고요. 필요한 함수 목록을 다 나열하고 변수를 쓴 다음에 함수의 원형까지는 정확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를 일단 좀 예제 작성 단계에서부터 좀 좋은 습관을 가져가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끊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